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을 받아 상승하며 우리 증시도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되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며 글로벌 증시들은 모두 폭락했습니다. 돌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시죠.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죠.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잘 나가던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값은 1,300달러 선을 회복했고 빅스 지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잘 나가던 글로벌 증시의 추세에 변화가 혹시나 생길 수 있을까 해서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절묘한 시점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신경성 뭐랄까요, 좀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레벨에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미 다 앞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뉴욕 시간으로, 뉴욕 현지 시간으로 한 오전 11시쯤 이 보도된 이 말레이기 사고, 이것이 결국은, 시장이, 조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을 무렵에 이런 악재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김동영 에이커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시장 상황, 즉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채 수익률이 많이 빠졌죠. 하루에 10년물 같은 경우에 7bp 이상 빠지는 그런 현상, 금값이 오르고 또 유가도 최근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가만히 버려두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또 저렇게 이스라엘군의 또 가자 지역 지상군 투입까지 이런저런 이제 두 가지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가세하면서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스가 하루 32% 넘게 급등했다. 이런 것들을 보나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와중에 엔화는 오히려 달러 및 유로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일 때 나타나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글쎄요, 지금 시장은 그동안에 사실상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와중에 특히 이틀 전에 제니 옐렌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이렇게 반기 정책 보고 통해서 미국 내 소셜미디어 그리고 바이오테크주의 밸류에이션까지 언급하는 그런 또 평소 못 보던 그런 행보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약간 이렇게 그 연준 의장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과하다 하는 그런 진단에 대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냉소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주가가 오를 때나 그때도 중앙은행이 맞서면 안 됐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을 또 언급한 연준에 대해서 또 시장에 애서 무시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맞서는 것이죠. 글쎄요.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런 걸 믿고 있습니다. 차트가 위든 아래든 돌아서야 할 만한 시점에는 결국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시장 차트가 변화할 만한 그런 지표가 되었건 사건이 되었건 꼭 나타난다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레이 사건이 말레이기 참사 항공기 참사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국내에서는 뭐 리포트가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만 사건 자체는 재료 자체는 단기적인 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문제는 시장이 지금 처해있던 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할 것 없이 그 처해있던 레벨이 매우 크리티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이 말레이 추락 사건은 조금 본연에 갖고 있던 것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가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무엇보다도 미국인이 거기에 한 20명 넘게 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재료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금 이렇게 바짝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놓았고, 어제는 스탠리 피셔는 아니지만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가 내년 초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기금리 인상, 그 조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빨리 하면 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은 좀 빠르면 내년도 1분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걸 조기금리 인상이라고 봤을 때 거의 불가피하다 내지는 저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의장을 비롯해서 FMC 위원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큰 추세는 마카카니 영란은행 총재나 연준이나 결국 BOE 영국과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멕시코, 칠레, 터키,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신흥국들은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하하고 있거나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아주 이상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만. 그래요. 지금 리차드 피셔뿐만 아니라 제임스 블라드 등등도 이렇게 계속해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내성을 갖추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계속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하고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표가 나빠서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연준은 테이퍼링이나 QE 테이퍼링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이거는 애초에 정해졌던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고 다만 작년 6월 버냉키 의장이 말했던 금년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만,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을 경기 회복에 따른 불가피한 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달라 하는 이 연준의 주문, 내지는 그러한 어떤 트레이닝이 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결국 그 금리 인상이 애초 우려했던 것처럼 자산시장에 조정을 불러올 것인지, 이것이 이제 확인되어야 되는 사안이죠. 금리는 오른다고 봅니다. 네. 네, 오른다고 예상을 하시는군요. 이번에는 국내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최경환 효과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고점을 찍었고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도 연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 증시가 이렇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전후로 잇따라 쏟아지는 경기 부양책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네,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 글쎄요, 대기업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꾸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든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을 정부가 오히려
투자에 좀 이렇게 내모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일반적인 자영업자들 가운데에는 상당한 이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결국은 이렇게 뭔가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고 그리고 돈이 돌게끔 하고 하는 그렇게 한다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기 경제팀 그동안 이렇게 최경환 부총리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짐작되던 것들은 또 각자 이 경제 철학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것이 또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코스피가 조금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2,000포인트 안착을 갖다가 확인하는가 싶었습니다만 지금 외부 악재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최근에 한 일주일 코스피의 2,000 회복과 이 랠리를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이 밤사이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오늘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환율 심상치 않죠. 환율이 또 NDF 시세로 봐서는 오늘 다시 1,030원을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 원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처럼 진정 우리 증시나 채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결국 그간에 먹었던 환차익을 픽스시키고 결국 그들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대비 차원에서의 이 그동안의 달러 매수가 이렇게 급격한 환율 반등을 불러왔다면은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 시장의 큰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리포트 살펴보니까요. 1,050원까지도 열어두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레인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1,050원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1,030원대에 올라온 우리 환율 이미 그저께에 한 1,036원을 건드림으로써 일단 볼만한 레벨은 다 봤는데 지금 이제 7월 중에 1,040원 위를 올라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래요. 연내라 해봐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1,050원 가려면 또 금방 갑니다만 이제 한번 건드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1,050원 위로 다시 올라서는 환율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세 자릿수 환율까지 기대하던 이 환율이 다시 1,050원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레벨이었죠.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신이었던 1,050원. 그것이 이제 저항선인가 하는 부분을 갖다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1,050원을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연내 4분기까지도 연말까지도 나타난다면은 이건 시장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요.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밤사이에 이렇게 말레이 항공기 추락이라는 이런 재료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얼마나 특히 코스피가 2,000 정도는 지켜주면서 이렇게 튼실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이 추이를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 의외로 말레이 항공기 사건이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어떤 제재도 강화되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이 자꾸 저렇게 또 출렁거리는 모습도 불안하고 해서 이 좀 그동안은 이렇게 그러다 말겠지 했던 이 중동 지역이나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하는 요 재료 요 부분을 갖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포지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대동이 하루 만에 6%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목표가에 달성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날 관심주였던 신성 FA는 안타깝게도 1,000원이 깨지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따라서 1승과 1패가 더해져서 현재 승률은 7승 7무 2패가 되셨습니다. 먼저 성적이 좋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동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적이 나쁜 것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성적이 나쁜 것부터. 원래 이게 또,
빠진 종목군을 더욱더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또 시청자분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자체를 제가 오픈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더욱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먼저 신성 FA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결국에는 종가는 1,050원입니다. 그러면 뭐 시가,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했던 가격대, 그 근처에서 노는 과정인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한 번에 출렁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장중에 보면 7월 16일 날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힙속을 걸려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죠. 제가 참 방송에는 시총 작은 종목군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는 고르다 보니까, 이 종목 골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없었던 종목이었고, 요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힙소가 걸릴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구간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 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과연 빠질까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시장 영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소형주 아닙니까? 소형주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이탈해 나갔기에는 너무나 힘든 차트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타날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보고, 일단은 뭐 아쉽습니다. 아쉽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패가 추가됐고, 플러스로 끝나면 물론 무승부가 됐을 건데, 지금은 일단 뭐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그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신성 FA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가 평가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이 종목 과감하게 지금 일단 손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대동이었죠. 대동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뭐 곧장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순환매가 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어떤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내부적인 차량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매연 저감 장치 관련으로 그리고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중국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부적인 차량 고급화 수혜 그리고 한 개 더 바로 매연 저감 장치 관련 이 세 가지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그런 재료가 없는 자동차 부품들은 내려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모습 상당히 좋죠. 지금 PR이 4.9배짜리입니다. 한일이하에 애숙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이거는 신고가 무조건 간다 봅니다. 신고가 가려고 어제 뽑아냈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갈지언정 결국에 너의 자리는 6,500원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지금 6%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시초가가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17% 했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크게 찍는 모습. 일주일 지난 뒤에는 요것도 DRC처럼 한 20% 넘는 24%, 요거는 한번 신기록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다만, 말레이시아 지금 여기서는 추락됐죠. 추락됐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환율은 크게 변하더라도 대동은 크게 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환율 안 좋을 때도 이만큼 쳐내고 있는데 환율이 크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별 차이는 없겠죠. 뭐 상관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큰 수익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익 실현 절반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익 크게 한번 노려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따당. 자, 오늘 종목은
레드캡 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레드캡 투어는 자, 우리가 여행사 생각하면 뭐 떠오르죠? 자,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떠오르죠. 그리고 뭐 렌트카 하면 AG 렌트카 떠오르고요. 요거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5위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서진 씨가 선전하는 게 노랑풍선이죠. 그게 한 3위권 되고, 레드캡 투어가 4위에서 5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 자체는 조금 낮아요. 하지만 다른 여타의 여행주와는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자, 렌터카 시장에 조금 특수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렌터카 유류비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렌터카에 대한 비중은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AJ 렌터카 예전에 주가 어떻게 변했죠? 그때 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지금 다시 한번 15,000원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여행주 중에서 레드캡 투어는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2분기 잠정 실적 자체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현재 구간을 본다면 여행주 우리가 PR 몇 배를 반영해야 됩니까? 20배에서 25배를 반영해야 됩니다. 현재 레드캡 투어 13배예요.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이 뚫기 힘든 과정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더 뚫으려고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4,8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사실 이 24,800원 어제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실시간으로 아니면 그거를 매수가를 잡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레드캡 투어 시청자분들 위한 종목입니다. 요거 26,700원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하단에서 지금 벌써 8%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감안을 좀 하시고, 신고가 가겠지라고 조금 베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초가 매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26,700원 시초가, 아니면 좀 떠서 시작하면 그 가격대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빠지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의 건전성,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을 좀 더 믿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매매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레드캡 투어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18일 금요일장 개장을 이제 곧 하는데요.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출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또 좋지 못하죠.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좀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한 0.10% 정도, 하락세를 좀 연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하려고 하고 있고요. 200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도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흘러갔다가 다시금 해외발 악재가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 그러면 1% 정도 하락을 하는 거면은 다우존스하고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하락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 21선 정도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고,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체적으로 행보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한 0.5% 정도 하락을 해서 556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저께 좀, 550포인트대까지 좀 급락세 나왔다가 이걸 다시 좀 끌어당기는 모습을 띄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금 하락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악재가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또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555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약간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더 차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어저께 1030원을 지키지 못했고요. 1029원에서 좀 주기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3원 정도 올라가지고 1034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글쎄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1008원대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1030원대까지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 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힘듭니다. 그래서 워낙 약세가 긍정적인 반응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가파른 모습은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 한 1030, 한 2, 3원 정도에서 방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1030원 초반으로 하락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속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끝으로 이제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서 어저께 조금 선물 같은 경우 윗거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에 조금 악화가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는 않은데,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그저께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 어저께나 그저께는 많이 매수해주면서 미결제 약정이 많이 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미결제 약정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5천 계약 정도, 거의 6천 계약 가까이.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미결제 약정이 급격히 줄어드는지 여부,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면은 새로운 변화를 좀 염두에 놓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의 감소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듯 하다가 어쨌든 조금 약세로 좀 변화가 됐는데, 이게 다시 1포인트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1.28% 하락한 15,174.08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2% 하락한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1.79%나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45%나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기아자동차, 신한지주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죠.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만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셀트리온도 0.7%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CJ 오쇼핑은 1.27%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E&M, GS 홈쇼핑까지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덜 빠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종이목재, 전기가스, 운수창고, 철강금속, 통신, 그리고 운수장비, 의료정밀, 의약품, 이런 순으로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전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여파를 좀 받는 것도 같고요.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은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영통재지, 페이퍼 코리아, 한창재지, 깨끗한 나라, 한솔, 아트원 재지,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들을 하고 있고요. 전기가스 쪽은 삼천리와 대성에너지,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 쪽은 한일시멘트, 한국석유, 제일연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나 뭐 방어적인 성격의 통신업종, 운수장비가 이제 치고 올랐네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원광학, 태양금속, 태원물산, 삼성공조, 기아차, 대유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운수창고 쪽은 국보, 한익스플레스, 현대상수, 한솔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조금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컴퓨터 서비스 쪽은 오늘 오상자이엘이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이 컴퓨터 서비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상자이에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이 아이크래프트, 아남정보기술, 브리지텍, 텍셀레트컴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화학업종이 나오고 있는데, 화학업종에 역시나 화장품주들이 포진되어 있죠. 오늘 코리아나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고, 폴리비전, 애강리메트, 한국큐브, KCI 이런 종목들 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쪽은 대동금속, 코센, 동국산업, 영신금속, 성광밴드, 삼연철강, 하이로코리아, 피팅 밸브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뭐 포스코 엠텍 같은 회사도 좀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락문화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락문화에는 역시나 파라다이스가 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류 쪽입니다. 원폭물산, 데코네티션, GN코, 우성, INC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광통신, 네오아레나, 솔리드, 경원산업, KDC, 파인디지털, 서화정보통신, KMW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네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됐죠.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도는 뭐 조금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의 매도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요. 다만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이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어저께도 한 6천 계약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7월 15일이죠. 화요일에도 11,000계약이 넘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어쨌든 어저께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띄워줬고, 유가증권 시장도 2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동반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정하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뭐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정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만기약 가까운 선물 매도를 보여줬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0일에도 한 12,000계약이 넘는 매도, 6월 13일에도 한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띄었었고, 지난주인가요? 해가지고 그 포르투갈 관련 금융 사태 위기 조금 리스크가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 7,000계약이 넘는 이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띄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양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죠. 그래서 5,000계약 이상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한 며칠은 좀 더 약세를 띨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 일단 운수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전기전자나 화학,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하이닉스 등 좀 대형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좀 현금화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전기전자는 뭐 기간 또한 60억이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은 움직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4원 40전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흐름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금일환율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4원 40전으로는 1033원 50전에 장을 시작하여 현재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1개월물 MDF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러시아발 지정학적 불안정과 말레이시아 항공 격추 소식으로 인하여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1034원에 최종 호가되었으며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3원 30전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최근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내외적인 금리 이슈와 어제 최경환 총리의 금리 발언 영향으로 인한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이 미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며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거기다가 장중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서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 최경환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워낙 약세 흐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단은 내고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내고가 최 부총리의 금리 발언에도 상승폭을 제한시키며 1030원 밑까지 레벨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1030원 초중반에서 활발히 유입되고 있어서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이주열 총재가 금리 관련해서 금통위가 결정한 문제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선을 그으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대외적인 이슈와 추가 상승세로 불가구로 상승 흐름은 이어가나 내고 유입량에 따라 상승폭이 결정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28원에서 39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SK하이닉스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고려아연은 글로벌 우려의 금값이 우려되면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말레이 항공 격추 때문에 가상화폐 등 급등 소식,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말레이시아 항공의 피격 소식 때문에 오르는 종목도 있고 좀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 피격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의 약세,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 사건이랑 SK하이닉스를 결부시키는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좀 웃긴 거 아닌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하고 엮는 건 아닌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점의 상향 박스권이 한 52,000원, 그러니까 5만원 초반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수준에서는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오자가 깨진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피격 사건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이런 것들은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피하셔야 되는 모멘텀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작을 깨지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우려 때문에 금값의 상승 이 부분이 또 오늘 고려아연의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전날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에 나선다. 그 가운데 말레이시아 또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격추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입니다. 금인데 이 금을 선호가 된다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금 가격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관계죠. 이
무관계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고려아연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예, 금값이 내려가면 주가가 빠지는 구조인데, 또 고려아연은 뭐 그런 부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고려아연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온다면 직전 고점이 43만 5,500원인데 여기를 좀 뚫어줘야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을 1차 저항, 상승 저항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 말레이시아 비행 여객기 격추 관련된 소식 계속 나오는데, 가상화폐의 급등 소식이 또 나왔네요. 이 거래가 가장 많은 CNY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한 1.8% 정도 상승 중이라고 하고요. 라이트코인 역시 CNY 거래소에서 한 5% 정도 급등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반군이 격추시킨 건 아니냐. 그래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어떤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크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급등이 좀 나온 이유는 뭐 안전자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방 쪽과 러시아 쪽에 이 어떤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주변 통화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 일단은 뭐 양국 간의 어떤 이 대립이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큰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론적으로 주변 통화나 가상화폐가 좀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저는 일단 3,100원, 200원을 좀 안착시킨 후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상승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종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좀 올라줘야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기술주들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터파크 INT는 우울한 2분기 실적 전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들이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경쟁 심화 우려감에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네이버가 오늘까지 3일 연속 약세를 띄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라인이 일본 증시에 상장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좀 약세를 몸면치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그저께 저녁이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기술주들, 그러니까 뉴욕 증시나 뭐 전체적으로 증시의 고평가의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저평가,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몇몇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금 고평가가 우려가 된다, 거품이 우려가 된다는 발언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초부터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했었는데, 네이버가 그 영향을 바로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은 결국엔 이러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바로 연결되는 회사죠. 그래서 좀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에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약간의 그 정체 현상에 띄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트위터는 뭐 몇몇 전문가들은 뭐 이제 끝났다, 트위터 시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페이스북도 이미 추가적인 회원 가입은 좀 힘들겠죠. 그 기존에 있는 회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라인 같은 게 여전히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그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를 통해서 수익사업 모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 실적이
지난 분기 때 혹은 지지난 분기 때 썩 좋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라인의 실적이 급격히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미국에 있는 업체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과도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뭐 1, 2% 내외에 조금 한 2, 3일 동안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77만원이 조금 이탈한다라면은 좀 충격이 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만원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에서 5월 동안 지지가 됐던 저점 한 74, 5만원 정도를 지지하고 나서 다시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마트가 그 위드미라는 이제 편의점 사업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연내 10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목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편의점이라는 게 지금도 엄청나게 포화 상태죠. 그 상황에서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썩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좋을 수도 있다. PB 상품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뭐 GS 리테일이나 CU 편의점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반대로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 같은 경우, BJF 리테일은 어떻게 보면 CU 편의점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 약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GS 리테일이 뭐 이틀 동안 거의 뭐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어쨌든 영업력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GS 리테일이나 BJF 리테일은 한 8,00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이마트가 연내 한 1000개, 그리고 계속 늘려간다라면은, 어쨌든 이들 업체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이마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격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 너무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마트도 보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관련해서의 그 기대감은 아직은 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파크 INT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담감 때문인데요.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여행객은 어쨌든 이제 여름 시즌 성수기를 진입을 하면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공연 관련된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터파크 INT는, 여행보다는 아직까지는 공연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인데, 이 부분의 소비 심리 회복이, 가을,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터파크 시어터 내에서 임차 중인 크라제가 임대료를 미지급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약간 적자가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매출 자체가 뭐 892억, 영업이익이 한 26억 내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건 인터파크 INT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뭐 크라제가 임대료 미직 관련된 건 어떻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혹은 뭐 가압류 걸어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비 심리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인터파크가 내일 당장 어떻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비 심리는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한 19,500~600원을 전후로 해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고, 이 가격 조정이 19,500~6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2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 급락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7,400억 규모의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현대시멘트는 재무 개선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GKL은 파르나스 호텔 인수전 참여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그럼요. 반등이 나와야지. 이제는 나올 때가 됐고, 대규모의 가스 운반선 수주가 좀 호재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자리는 맞았습니다. 뭐 신저가가 나왔고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반등이 좀 나온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가스 운반선 6척을 한 척당 1억 2천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좀 밝혔는데, 이 미국 인도 리얼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미국산 에탄올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의 에탄 운반선 발주가 이루어졌다라고 업계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형 에탄 운반선 수주인데,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수주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와도 이 3만 원 부근에서는 분명히 또 한 번의 공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만 원을 뚫고 3만 원을 안착을 시켜야 결국에는 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 인상 이라는 부분 때문에 뭐 이틀째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시멘트가 가격 인상은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했던 이 시멘트 가격까지는 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 말고 뭐 쌍용양해라든지 그다음에 성신양해 이런 종목들은 좀 악재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은 됐지만 우리가 원했던 기대치만큼의 어떤 가격 인상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유독 뭐 현대시멘트가 좀 올렸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시멘트 가격 인상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래서 지난해 말 계열사 성우종합건설의 지급 보증에 대한 3,532억 규모 지급 보증 계약 부채를 반영해서 완전 자본 잠식된 바 있는데, 결국에는 감자를 하고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결의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건 아닌가. 그리고 크게 뭐 시멘트 가격은 뭐 이슈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도 이제 18,000원을 못 뚫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시멘트가 2만 원을 만약에 좀 뚫어주면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2만 원을 못 뚫으면 저는 한 번 더 박스권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만 원을 굉장히 좀 분기점,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GKL인데, 파르나스 인수전 참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파르나스 호텔 체인, 호텔 업체에 이 매각 입찰에 좀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파르나스 호텔은 지난 1985년에 이 GS그룹하고 한국무역협회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회사고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하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그리고 나인트리 호텔 명동, 나인트리 컨벤션 광화문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체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GS건설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파르나스 호텔 매각과 관련해서 본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가오캐피탈의 컨소시엄에 이 GKL이 참여한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파르나스 호텔 인수전에 좀 참여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슈가 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인수를 한다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요, 정부의 지분 매각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중국 로열티 감소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주들은 말레이 항공기 격추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짚어봐 주시죠. 네, 기업은행이 한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가 6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한 3.5% 정도
대량 매매를 좀 했고요. 블록딜로 4% 할인을 적용해서 13,000원에 좀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좀 불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13,000원 초반 정도 지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이하로 급락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 투자자가 이 물량을 받아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매도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요. NC소프트가 중국 로열티 부담감으로 좀 신저가 연출했는데 중국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뿐이 아니라 원래 리니지 1이라든지 2라든지 높은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 자체가 지금 얘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우려가 지금 갑자기 나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12월부터 계속 나와 한 6개월, 7개월 넘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하락세는 이제는 거의 끝 무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의외로 반등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 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스페코, 빅텍, 퍼스텍, 등이 3% 내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에 격추된 것도 아니고 유럽 그것도 제3세계로 할 수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강도도 2-3% 내외라면은 굳이 큰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탕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하락을 즐겨라. 추세 상승 종목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박스권 상당 영역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말레이 항공 격추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0선 안착을 재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양호할 경우 대형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지난주 50대 50이었던 비중을 현금 비중을 확대 전략하는 걸로 변경하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변경해 주셨는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해서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우선 아침에 MSCI 한국지수가 63.92로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261.05로 마이너스 1.45 떨어지면서 0.5%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외국인들 변동성 확대에 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뜻하지 않게 좀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면서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10년 만기 국고 채권 수익률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변동성 확대가 지금 오전 중에 2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번 주 추천드렸던 50대 50 전략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해서 떨어질 때 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좀 높으신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조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지수가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인다면은 좀 반등 시에 탄력성이 높을 수 있는 수급 우량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수급 관심주는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공작기계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금일 하락을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시에 그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원 떨어진 13,500원, 5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좀 괜찮은 주식이 수록 이제 하락장에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폭의 낙폭을 보인다면은 이런 수급 우량주 쪽으로 관심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금일 주식 비중을 좀 더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압축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고 추천 포트는 증권, 건설, 기계, 철강, 운송, 미디어 유지하고요. 하락 시 두산 인프라코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광돈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잡았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전일 이제 항공기 사태로 인해서 미국장이 좀 크게 꺼졌죠. 그러면서 우리 장도 좀 크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게 이 지금 사태가 날이 서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부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조금 무마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악화될 수 있을까요?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러시아의 사이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가족분들에게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전일 오늘 금일이죠. 금일 전약 후 회복 장세가 예상된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는데, 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큰 여파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악재가 톡 튀어나오니까 자, 이제 또 추세 하락으로 만들어가는 빌미를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바로 제2기 경제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정책적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효과들이 조금 가셔야될 때쯤이면 바로 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현금 비중,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러다가 또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장 다 빠지고 현금 비중 늘려서 어떡하겠다고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자, 주식 상승 가닥 속에서 계속 그 가닥들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자, 제가, 시리즈물로 계속 하고 있죠. 월요일 날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고, 자, 지금 화요일 날은 간다 확 간다, 수요일 날 간다 또 간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간다 훅 간다. 자, 요거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오늘은 금요일 날이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3,000포인트 왜 간다고 얘기 드렸습니까? 결국은 글로벌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것은 글로벌 증시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 지표가 살아 들어오지 않으면 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테이퍼링도 하겠다는 것이고 금리 인상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루칩이 굉장히 가득한 나라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세계 어느 유수의 기업들과도 꿀리지 않는, 즉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르지 못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중국의 시진핑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선 방문한 것을 계기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서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한 점도 바로 간다 3,000포인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과적으로 코리아 기업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많이 투명화되면서 이제 불신의 벽이 좀 사라졌어요. 그런 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다. 즉 고점을 횡보하고 저점을 높인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장을 예고해 드렸는데 금주 강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간다 3,000포인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주가 될 것은 사물인터넷 시장이고 그 통신과 전기차 혁명 쪽이 바로 이 주도주군이 3,000포인트의 주도주군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간다 확 간다. 이번 주에서는 바로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 그리고 중국 중산층의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중국 중산층의 임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중산층의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소비 문화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자, 이거 한 주 동안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제가 강의 CD를 제작했어요. 이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 CD 이미 제작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요 대장주가 딱 보이기에 이게 자, 좀 중기적 모멘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장주를 모를 때는 1등주, 2등주, 3등주를 한꺼번에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1등주, 2등주가 보이면 1등주, 2등주만 남겨놓고 3등주 버린 전략입니다. 그 다음날, 자, 이 3등주 버린 것을 1등주로 갈아타는 거죠. 1, 2등주로 또 나눠 갈아탑니다. 자, 그 다음날 바로 또 1등주와 2등주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2등주마저 버리고 1등주로 올인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 중기 투자의 관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 모멘텀이어야 되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 중산층 확대에 관련된 1등주는 바로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미 많이 올랐어요. 따라붙는 접근은 별로 안 좋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제 따라붙겠다고 하시면 영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간다 또 간다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통신 관련해서인데요. 자, 스마트홈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마트홈, 즉 홈 오토메이션이 사물 인터넷과 연관이 돼서, 즉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스마트 홈 시대를 개막할 것이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코콤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코콤이 바로 어제죠. 전일 굉장히 강하게 크게 올랐다가,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전일 만약에 크게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신 분이 계신다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콤, 그 다음에 Snet, 여전히 Snet 모양 좋죠. Snet이 조금, 시장이 하락과 더불어서 조정이 들어왔으나 바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이솔루션, 말할 거 없습니다. 그죠? 오이솔루션, 효성 ITX 둘 다 말할 거 없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한번 보세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지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목, 금 다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이죠. 그 점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바로 어제였는데 제가 간다 훅 간다. 자, 무슨 시장이었느냐? 무선 충전 관련이에요. 급속 충전 30분 만에 완성되는 이제 30분 만에 완충이 되는 이 급속 충전이 지금 먼저 기술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 무선 충전 이것은 사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선 충전이 자, 지금까지도 많이 꺼졌어요. 근데 아직도 거품이 더 빠져야 될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크로바이텍하고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충전.
지금도 하락 추세 선상에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RF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 RF텍 금요일 조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추세 하락 쪽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죠. 금일은 조금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락폭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 겪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형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락 추세 선상, 추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락 추세 선상에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가는 시장 따로 있고 가지 못하는 시장 따로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빠져요. 그죠? 바로 비행기 사태 때문에 빠지는데 우려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일 신고가를 갱신을 또 했습니다. 바로 52,400원까지 또 갱신이 됐죠.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보세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58,000이 가는 날, 뭐, 여기 빵빠레 한번 터뜨릴까요? 빵빠레 터뜨리고 케이크 한번 터뜨릴까요? 케이크를 터뜨리지 못하죠. 케이크 불 안 붙이고 할까요?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춤을 한번 출게요. 공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몸치지만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분명히 전약은 됐습니다. 그런데 후 회복 장세가 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돌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지금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2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5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